경찰 등 관계기관은 테러 방지법에 들어있는 대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범인은 이제 단순 형사범이 아니라 테러범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범인 관련 정보를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 규명하고 필요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범인을 지원한 조직이 확인된다면 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범인에게 자금이 지원되었다면 그 또한 테러 자금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이처럼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통신 내역, 인터넷 활동까지 모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모든 게시물들은 긴급 삭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되는 테러 선전 선동물, 반복합니다. 테러 선전 선동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장은 과감하게 관련 기관에게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은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에 의한 조직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테러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오경미 강서경찰청장, 그리고 얼마 전에 밝혀가 있는 경비교통과장과 정보경찰 등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왜곡 호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은폐하고 증거를 훼손 인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범죄 조직과 국가 권력이 합작으로 이뤄낸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다만 걱정입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관계자였던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지 국가정보원이 12월 2일 당일 2차례나 강서경찰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온 그 연유가 무엇인지 다 직간접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희는 눈뜨고 확실하게 지켜보며 감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과 김지호 대변인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테러 지정 늦었지만 진실 규명의 시작이다. 국수본 TF는 은폐 조작의 몸통을 밝히는데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어제 정부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이 민주주의를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이자 암살 시도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에 이번 테러 지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테러 사건 수사 TF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제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건의 전모를 백일화에 드러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권력과 당시 국정원, 경찰청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물청소와 왜곡 보고서의 뒤에 숨은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 범죄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정치 테러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의 국가기관들은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국정원은 살상용 단검을 커터칼로 왜곡하고 경찰은 손목 정맥이 60%나 잘린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 발표하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폴리스 라인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훼손하고 국정원 합동조사팀의 접근마저 차단했던 행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원천 봉쇄하려던 파렴치한 법률적 은폐였습니다. 또한 김건희에게 그림을 상납했던 당시 국정원 김상민 법률특보의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수사의 향방을 조작했고 테러범을 실어나른 벤츠차주가 구구단체 세이브코리아 관계자의 신자였다는 핵심 의혹은 우연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이제 국수본 TF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수사를 넘어 국가기관 내부에 조직적으로 작동했던 은폐와 조작의 손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서영교입니다. 국가수사본부 TF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배우와 조력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입니다. 범인의 변명문 전면 공개와 구구 세력과의 연관성 및 자금 지원 여부 등 그동안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증거인멸과 수사방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현장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보고체계 무력화와 외압 의혹에 대한 규명입니다. 국정원 조사팀을 차단하고 비상식적인 보고라인은 물론 국정원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김상민 전 특보의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어떤 윗선의 개입으로 기획되었는지 그 몸통과 직권남용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규명해야 합니다. 진실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꼬리 자르기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꼬리 자르기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테러 지정은 종착지가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수본 TF는 국정원,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가해자의 금융거래, 통신기록, 행적 전반을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TF 구성이 면피용이거나 실무자 몇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테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범죄였습니다. 진실은 물청소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결코 덮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면 재수사에 즉각 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히 김지호 대변인이 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아마 보신지 아주 초기에 보셨거나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쓰러졌던 현장에 피가 흥건히 고인 자욱입니다. 자욱. 이 자욱을 제가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우산으로 가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우산으로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 가려놨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산으로 가리게 했는지 저는 누군가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있던 요 흔적들은 모두 다 없어졌다고 했죠. 예, 요 흔적들이 그냥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수사 들어만 봐도 이런 거는 보존되어야 되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화성살인범 잡는데 그 수십 년 된 옷, 그 흔적, 거기서 DNA를 찾아서 화성연쇄살인범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수사의 증거. 근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산을 들쳐내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산을 들쳐내고 사진 찍을 때 이들이 감히 저를 막지는 못한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상민이 낸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낸 보고서에 의하면 단순한 열상,
여기가 잠깐 열렸다는 겁니다. 커터칼에 의해서. 커터칼에 의해서 이런 피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커터칼에 의한 단순한 열상이었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그것을 언론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우산으로 가렸으나 진실이 가려지진 않죠.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를 다 닦은 흔적, 피를 막은 흔적, 이것이 막지 않았다면 엄청난 피가 더 흘렀겠죠. 이렇게 다 막았습니다. 휴지와 수건 등으로 다 막았는데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못하게 다 막았어요. 그런데도 피가 이렇게 흥건히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막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피를 흘렸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우산으로 가렸어요. 김지호 대변인이 한 말씀 더 하실 건데요.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도 우산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김지호 대변인이나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우산에 치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발로 밟히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요번에 알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가 좀 보존하려고 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여 찍혀서 밖으로 나갈까봐 그것을 막았던 흔적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좀 더 이것과 관련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를 보시면 시뻘건 혈흔으로 적셔져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출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서는 출혈이 소량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고 발송해서 이재명 대표의 테러 암살 시도가 굉장히 부상이 적었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당시에 부산대 외상센터에 이 피 묻은 와이셔츠가 버려졌는데 당시에 부산대 외상센터에서는 수십 명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수십 명의 경찰관이 이 증거 확보를 하지 않고 며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에게 왜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느냐, 사건이 벌어졌는데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대 의대에 전화를 하고 의료 폐기물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의료 폐기물을 폐기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있는 위치에 이 와이셔츠가 있다는 걸 경찰관에게 알려줘서 부산 경찰관들이 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초기 대응부터 환자 보호, 환자 구호, 그 다음에 증거물 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과 기관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훼손하고 부실 수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에 대한 어떤 배후 조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대처했던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와이셔츠 한번 보시면 피로 얼룩졌습니다. 흉기가 관통을 하는데 와이셔츠의 요 깃부분으로 관통한 겁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흉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그냥 와이셔츠를 거치지 않았으면 바로 목이 다 나간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생명을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천우 하늘에서 도와서 이렇게 여기로 관통했는데 이 증거물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에 가 있었고, 폐기물이 근데 뭔 폐기물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인데 저 경남 쪽에 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부산대에서 이 옷을 환자복으로 바꿔 입는데 이 폐기물은 부산대에 있지 않고요. 경남으로 벌써 이송돼서 그쪽 폐기물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변에 있는 증거들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이 칼도 마찬가지고 이런 증거도 전부 다 없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개입된 자는 김상민이죠. 김건희가 그렇게 공천을 주려고 했던 김상민. 김상민 검사는 국정원 특보였죠. 국정원 특보 김상민과 김건희는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국정원 위에 보고를 하고 테러가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 보고를 받은 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경찰들은 왜 이런 증거들을 방치하고 폐기시키려고 했는지 등 관련해서 전부 다 수사해야 되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김진성 계좌부터 김진성이 누구를 만났는지부터 전부 다 철저히 다 수사해야 되고, 김진성 그 부동산에서 칼 연습한 그 증거 현장도 보존되어야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수사해서 꼭 그 배우를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